오늘 저 피부과 가려고 나왔어요. 그 뭐지? 정확하게 이게 진드기인지 아니면 뭐 먹파리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물집이 생겨서 분명 초파리 같은 건데 무늬가 따끔했거든요. 근데 이게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고 발바닥에도 좀 물린 것 같아서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혹시 진드기는 아닌지. 여기 너무 그 제주도니까 차라리 이렇게 불안해 떠는 것보다 빨리 피부과 가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토요일인데 가보고 있습니다. 그 뭐지? 쯔쯔가무시병은 원래도 무서운 병이지만 임산부나 태아한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름철에 임산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더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임신을 안 했으면 이 정도 물집까지는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이게 생긴 게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일단 제일 유력한 건 먹파리예요. 먹파리. 되게 가려운데 이게 긁으면 좀 아파요. 물집도 좀 생기고, 그리고 신기하게 모기랑 좀 다른 게 목이 이렇게 부풀면서 얘는 딱 그 물린 부위만 붓고 가운데 까만 점? 빨간 점? 같은 게 살짝 있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찾았을 때 먹파리 사례는 되게 많은데 임산부에 먹파리가 물렸을 때 괜찮은지에 대한 사례는 막 찾기 어려워서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 가가지고 임산부가 먹파리에 물렸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치 처방? 이런 것 좀 알아보고 공유해드릴게요. 네. 2시간 걸려요. 앞에 35분 정도. 이거 다 밖에 나갔다 오신다고 네. 거기는 안 만들어. 일단 결론은 피부과에서는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진료비도 안 받으셨고, 그냥 서귀포 가서 빵 먹고 온 사람이 됨. 일단 피부과를 갔어요. 피부과를 갔고 임산부고 37주인 거 말씀드리니까 염증기가 있는 것 같은데 37주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딱히 처방해 주실 수 있는 약과 연고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피부과 선생님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걸 좀 추천하셨어요. 근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2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산부인과 진료 이미 끝났고 응급실을 가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약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약국 가서 요 약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올라 S계. 이게 30개월 이하의 유아만 아니면 다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버물리 같은 건데, 버물리도 임산부 사용 주의라고 떠서 집에 있는 버물리는 못 썼거든요. 선생님이 주신 그걸 일단 바르고 월요일날 산부인과 가보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에센스 제형 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시원하네요. 이거 제일 바른 데가 하얗게 변했어. 그리고 점점 더 시원해져요. 그런데 진짜 황당하게 갑자기 이렇게 손에 수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 간지러웠는데 이게 간지러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손가락 사이사이에 조금씩 수포 올라올 기미가 보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건 또 뭔가 드디어 먹팔이 가려운 거 좀 끝났는데 또 다른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한포진이었어요. 긁으면 안 되는데 장기를 팍팍 긁어가지고 너무 뜨겁고 부어있어요. 이게 물방울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음찜질 뿐. 너무 가려워. 결국 병원을 오는구나. 발가락 되게 얇았는데. 털어볼까? 그래? 확실해? 뭐뭐 들어갔어요? 신기하나? 왜? 신기하잖아. 이런 거 집에서 만드는 거. 망했다고? 보긴 좋아 보이는데 맛은 어떤데? 괜찮아? 이게 어떻게 망하는 거야? 잘 먹을게? 손. 아 맞아. 저 그때 예상으로는 이거 이후로 면역 그것 때문에 올라와서 그런데 한포진이 생겨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네. 어제 산부인과 근처 가서 리도맥스 네. 처방해 주셨는데 그냥 네. 좀 찜찜해서 그냥 조금만 바르고 괜찮아요. 발라도 돼요? 집 근처에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산에서 내려온 물로 목욕하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그래서 엄청 차가워가지고 며칠 전부터 틈틈이 발을 담궜더니 확실히 발은 이젠 더 이상 더 안 가렵고 그 손가락은 이런 사이사이 마디마디는 아직 좀 가려운데 이게 어제 실험을 해보니까 집에서 에어컨 제습으로 틀어놨더니 습도계에서 60대, 60%대쯤이면 안 가렵고 70%대 올라가면 다시 가려지는 거예요. 그 근소한 차이로. 이제 애기 낳으려고 사둔 온습도계였는데 확실히 온도 낮고 습도 조절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애기한테도 중요하다고 하는지 제가 제 몸으로 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포진이 자외선을 좀 쬐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같이 좀 쬐주고 할게요. 제주도 사니까 이건 좋네. 나름 제주 사는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도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카페 갔다가 받으니 컵에 담가서 이렇게 손을 담갔다가 번갈아서 해주고, 그리고 디판테놀 연고로 가려워질 것 같으면 바로바로 발라버렸어요. 신기한 게 돌 건대잖아요? 기포걸라 탄산초로. 신기해. 여기도 그런가? 여기도 그러네. 보이죠? 이렇게 빨개지는 거. 한포진이 있는 데가 이렇게 빨개지는데 물이 너무 아니 엄청 차가워서 약간 통증을 마비시키는 건가?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보면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해수로 살짝 소독하고 한 5분 정도. 그리고 여기는 민물이어서 민물에서 좀 헹구고, 여기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지금 제 걸음으로는 10분 정도 걸리는데 아주 좋은 놀이터예요. 이게 카메라엔 잘 안 담기네. 지금 많이 하얘지기도 했고, 이쪽은 좀 오돌토돌한 게 보이려나? 찬물이랑 생리식염수로 냉찜질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너무 특수한 지역에 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대야든 욕조든 저 여기 나올 생각하기 전에는 욕조 아이스팩 담아가지고 찬물로 발 담그고 했었거든요. 너무 가려웠을 때는. 그리고 집안 습도도 같이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그렇게 완치하시길, 그리고 다들 순산하시길. 너무 가득 받아오신 거 아니에요? 넘치게 해. 짝?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먼저 그 머파리한테 그 여기 팔을 물린 뒤에 엄청 가려웠어요. 좀 따갑고, 그 피부과 갔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었고, 약사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제올라이스 겔로 이 팔을 좀 발랐고, 머파리한테 물린 데가 다 나을 때쯤에 한포진이 올라왔어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그 땀샘이 수포 올라와가지고 진짜 손가락 사이 옆면이 먼저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접히는 부분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한포진은 꼭 이렇게 면역 반응이 있지 않아도 임산부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임신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종종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 같은 특수 케이스 아니어도 한포진을 다 겪고 계시고, 근데 또 치료 방법이 스테로이드 연고나 뭐 항생제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임산부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했는데, 일단 저희 산부인과 선생님 의견으로는 임신 초기나 그럴 때는 좀 위험한데, 저는 이제 아예 막달이고 아이도 충분히 커서 체중 미달이나 그런 이슈도 없을 거라 엄청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하루에 2번 바르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아무리 약해도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신경 쓰여서 그 하루에 1번 바르고 나머지는 다 디판테놀이라는 그
그 연고를 발랐어요. 원래는 그 약 선생님이 처방해주기 전에 집에서 너무 가려 살 수 있는 게 집에 있던 이 비판텐? 이 연고로 했는데 얘가 너무 기름진 제형이라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면 어디 뭐 집에서도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TV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뭘 만지면 다 자국이 나고 기름이 묻어서 좀 곤란했는데 요 이제 같은 성분인데 디판테놀 얘는 제형이 조금 더 밤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약간 로션 같은 느낌이었고 얘는 약간 바세린 바르는 약간 좀 오일리한 제형이라 그래서 얘를 받아왔어요. 산부인과에서 처방해 주셨던 거는 리도맥스 이 연고고 이게 그 스테로이드 지금 현존하는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가장 약한 성분의 연고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르고 처음엔 조금 바르고 좀 따끔따끔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효과가 좀 빨랐어요. 가라앉는 거나 간지러운 게. 그래서 먼저 순서가 얘를 좀 바른 다음에 리도맥스를 좀 바른 다음에 흡수가 됐다 싶으면 디판테놀을 꾸준히 발라줬어요. 순서가 얘를 바르고 얘를 바르면 흡수가 안 된대. 소용이 없대. 그래서 무조건 그냥 손 씻고 리도맥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얘든 비판텐이든 보습 위주로 발라야 돼서 그래서 일어나서 패턴이 생리식염수로 손을 소독을 하고 처음에는 손수건 그 가제 수건? 네, 그 생리식염수를 담갔다가 손발에 이렇게 올려놓고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쐬는 형태로 하다 보면 확실히 진짜 확 가라앉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제주도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용천수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손발을 항상 엄청 냉수 같은 물에 좀 담그고 나면 확실히 확 가라앉았고 집에서는 아이스팩으로 계속 손발에 열 안 오르게 했었어요. 그래서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생리식염수로 손 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저거 리도맥스 연고를 바르고 좀 흡수시킨 다음에 판테놀을 핸드크림처럼 그리고 오후쯤 되면은 이제 약효가 떨어져서 가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 퇴근하거나 아니면 남편 쉬는 날 같이 산책 가서 그 용천수에 손발 담갔고 디판테놀로 손발에 있는 빨갛고 가려운 데를 좀 해놓고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치료하다가 느낀 건데 제주도다 보니까 습도가 엄청 높은 편인데 저희 집은 거의 바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기본 80% 여름에는? 그런데 그 집에 에어컨을 그 제습으로 틀어놓고 나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도 떨어지면 얘가 안 가려운 거예요. 확실히 뭐 연고를 써서 낫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차이냐면 계속 그 밤새 켜놓고 잤고 왜냐면 새벽에 깰 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잘 때 제습을 켜고 잤는데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그 수포 안 올라와 있고 이제 오후쯤 되니까 너무 밤새 켜둬서 에어컨을 껐는데 다시 빨갛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습도랑도 관련이 있다. 그걸 확 느꼈어요. 애들도 태아리 있거나 그 피부 있으면 습도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 몸으로 느꼈어. 근데 저희 집은 아무리 제습해도 40, 50은 못 맞출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 한포진을 겪고 계신 분들이면 일단 집 습도나 온도 좀 관리해 주시고 생리식염수나 아이스팩으로 틈틈이 손발 따뜻해지는 거를 조금 막고 그리고 너무 가려우시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 그 차라리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후에 치료 받으시는 게 아이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산모한테도 더 좋고 이건 뭐 본인들 뭐 개인적인 선택인데 그래서 저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이런 거 컨디션 더 안 좋아져서 병원 가서 처방 받았어요. 근데 임산부시면 피부과보다는 산부인과 가셔서 처방 받으시는 거 추천하고 너무 많은 산부분들이 임신 기간에 겪고 힘든 것도 많은데 진짜
별의별 가까스의 이슈로 다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엄마들은 다들 위대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요. 다들 너무 괴롭지 않고 빨리 치료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